자요 121페이지요.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 조건기한인데요. 이 조건기한은 사실 공부하는 양으로 보면 조금 많아요. 양으로 보면 좀 많은데요. 실제로 시험 보는 것은 시험에는 되게 간단히 나오거든요.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기한을 설명할 때 항상 고민이 돼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떤 학생들은 조건기한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문제를요. 내가 안 되면 포기해야죠. 다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기한은 뭐 포기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강의를 듣고 줄고 났다가 나중에요. 조건기한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기출, 우리가 문제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건기한하고요. 가등기 담보하고요. 이 두 가지는 꼭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강의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말은 다 조건적으로 하거든요. 조건식,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러잖아요. 야, 내일 뭐 시간이 된다면, 내일 뭐 비 오면은, 만약에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에 나 60점 맞으면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 가자. 그 말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조건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올해는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뭐하기 위해서, 소멸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죠. 봐봐요. 법률행위 효과 동그라미요. 효과를 뭐한다? 제한 동그라미요.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되는 약관 줄 거예요. 그래서 부자 동그라미, 관자 동그라미요. 그것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된단 말이에요. 뭐요? 첨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똑같아요. 또 혹시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요. 먼저 무슨 요건이요? 성립 요건하고요.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 이렇게. 그럼 여기 효력 요건은요.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여기에 조건하고요. 기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이런 부관이라는 게 뭐예요?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원래 이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에 강의 듣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면 바로 그냥 뭐를 해야 돼요? 강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조건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요, 당장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부관이다 이렇게. 법률행위니까요. 법률행위. 자, 그럼 보죠. 여기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은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의 발생을요, 여러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생이나 소멸을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불확실. 그럼 봐봐요. 그럼 불확실이죠. 불확실인데 확실하죠. 확실하면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은 딱 한 끗 차이에요. 확실이냐 불확실이냐. 그럼 도대체 불확실한 게 뭐냐?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 눈 와요 안 와요? 알아 몰라? 그래서 내일 안 온다가 아니죠. 안 온다 그러면 불능이에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죠. 내일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실력이 돼도 우리가요 시험에 합격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실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합격했을 때 열받는 거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았는데, 알겠죠? 쟤는 합격하고 나는 못했을 때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합격을 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확실하고 기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한은 뭐죠? 기한은 크리스마스 있나? 크리스마스 돌아와 안 돌아와? 성년이 되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갑이 죽으면 그 다음에 개가 죽으면, 알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 첫눈이 내리면, 여기 잡아봐요.
크리스마스 돌아오죠. 성년은 돌아오죠. 이것은 정확하게 달력이죠. 그래서 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정기한, 확실하니까. 걔 죽어 안 죽어? 사람 죽어 안 죽어? 걔는 죽죠. 언제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불확정이에요. 날짜는 정확히 몰라. 그런데 죽는 걸 확실해. 죽는 거. 그러면 기한이에요. 죽으면. 다음에 눈 내려 안 내려? 언제 내려? 몰라.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불확정 기한. 그 다음에 첫눈 내려 안 내려? 첫눈. 이건 애매해.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첫눈 이미 내렸죠. 이번 겨울 시즌 이미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10월 30일 날 시험 치잖아요. 10월 30일 날 시험 칠 때는 아직 첫눈 내렸어 안 내렸어? 아직 안 내렸잖아 아직은. 그런데 첫눈은 내려 안 내려? 내리죠. 언제 내려?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리긴 내려. 그러니까 확정은 불확정의 기한은 기한인데 언제 내릴지 몰라. 그래서 불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불확실은 뭐고 확실은 뭔가. 알겠죠? 내일 눈이 올까? 모르겠는데 그럼 조건이에요. 다음에는 비가 오긴 올 건데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죠? 다음에 비는 와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그건 기한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확정인 거예요. 확실하게 알면 확정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장래죠. 여러분 장래는 뭐요?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 그러면 그것을 기성이라고 해요. 기성 조건 이렇게 이미 성취했다. 그것을 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 조건. 여기요 불확실인데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을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조건, 불능 조건.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민법상으로는 불능은 안 돼요. 불확실해야 돼. 장래 그러면 이미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건 기성 조건이 돼. 그건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은 장래 일어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지 조건은 발생해.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해제 조건은 소멸해.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그래. 발생하고 소멸하니까. 여기는 시기라고 하고 이런 종기라고 그래. 종기. 기한으로 보면 시기는 발생해요. 종기는 이런 봐봐요. 지금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월. 뭐 그렇게 5일이라게. 오늘 2월 5일이다. 그럼 이러면 2월달 강의는 2월 1일부터 시기를 2월 1일부터다. 맞아 틀려? 2월달 강의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건 시기다 아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시기다 종기다. 시기 그러면 큰일 나. 뭐냐면 장래에 해야 돼. 오늘 지금 2월 5일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러면요 2월 1일은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3월달 강의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다 종기다. 그건 시기죠. 3월달 아직 안 됐으니까. 2월달 강의는 2월 28일 날 끝난다. 그럼 뭐다? 종기죠. 1월달 강의는 1월 31일 날 끝난다. 종기다 아니다? 아니야. 이미 1월 30일 이미 지났죠. 그래서 종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기다, 종기다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이런 말이죠. 장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요건 그러면 안 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조건이 되려면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조건. 법정 조건 뭐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그건 민법의 조건 아니에요. 알겠죠?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에서 불법이란 말이 뭐죠? 앞으로 계속 나와. 불법 조건. 불법이란 말은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면 무효잖아요. 그럼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무효다? 여러분 항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조건이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무효라고?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법률행위가. 아시겠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잠깐 줄 긋고요. 자요 부관에는 줄거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은 이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끝에 봐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이렇게 돼 있죠. 이 증여는 채권법에 있고 유증은
가족법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가는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 부가는 뭐라고? 조건, 기한, 부담 세 가지를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는 몇 개만 배운다? 조건하고 기한만 공부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맨 끝에 기간은 부간이 아니야.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은 법률행위요. 자, 조건은 법률행위의 줄과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줄과 불확실한 사실 줄과. 알겠죠?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재밌는 말 나왔죠? 세 번째 줄 봐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있어서 줄과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다. 불법적인 것 적어줘.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 이때 불법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여러분 이런 경우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요. 조건이 무효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전부. 그래서 그럼요. 줄과 네 번째 줄 맨 끝에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다? 법률행위 전부가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자,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켰다고 약속했죠? 뇌물 상납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입사시험 자체가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의 의사표시죠? 그럼 조건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그럼요 뭐다? 자, 첫 번째 줄 끝에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거기 줄과.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조건은 조건의 의사와 뭐가 있어야 돼? 조건이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조건의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므로 그 다음에 줄거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세 번째 줄 표시되지 않으면 바로 밑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반드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요, 여기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 있죠? 자, 줄거요.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 줄것이고, 성취한 때로부터 거기를 줄고, 생긴다 줄거. 자, 그러면 성취한 때로부터 거기다 써. 소구표 X, 소구표 X. 성취한 때는 뭐죠? 그때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구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양 해제 조건 줄고 성취한 때로부터 줄고 그 다음에 끝에 뭐 한다? 잃는다. 성취한 때로부터. 성취한 때로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알겠죠? 잃는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줄고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맨 끝에 그 의사에 의한다 이퀄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한다.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서 보면 정지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있죠? 해제 조건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와봐봐. 정지 조건하고 지금부터 해제 조건을 얘기를 해. 우리가 항상요, 항상 조건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지금 현재를 기준하는 거예요. 현재 항상 2월 1일, 2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장려고 현재예요. 항상 현재를 기준해. 이때요,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발생한다. 다른 말로 권리를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소멸이에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여기는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 현재가 기준이라고. 기준은 조건은 뭐죠? 조건은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효력이죠. 효력이 나중에 생긴다잖아요. 그럼 지금은 10월 1일까지는 조건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효력이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나중에 생기니까 이것을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나중에 소멸하죠. 그럼 나중에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효력이 있어 없어? 아, 있으니까 나중에 소멸하겠죠. 있으니까. 나중에 소멸하니까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정지조건, 해제조건인데 정지조건은 항상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 어린 친구 있잖아요. 자, 이 친구가요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요 컴퓨터 게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요, 공부하러 가지 학원 갔다 가지고요, 가서 게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하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공부한 거 학원 갔다 와서 복습하고 게임해. 복습하고. 그럼 뭐요? 지금부터 복습이 끝날 때까지는 게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죠? 복습을 다 했어. 그럼 뭐 한다? 게임할 수 있다.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학원에서 오자마자요,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엄마가요, 복습하고 있는지 알 때는 게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내가 간식 가져올 때까지 간식 가져올 때까지만 게임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간식 가져왔어. 더 이상 게임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것을 해지라고 해. 자요, 어떤 사람이요, 너 공부해. 내가 수업료 대줄게. 수강료 대줄게. 어디까지?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수강료 대줘. 그럼 합격하면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합격할 때까지만 줘. 합격하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너 시험 합격만 해. 사무실 차려줄게. 시험 합격만 해. 그럼 지금 차려줘, 안 차려줘? 안 차려주죠. 합격하면 차려주죠. 그건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식의 말투를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 놈은 정지라고 한 놈은 해제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자꾸 용어를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정지가 됐다는 것은 조건은 효력을 얘기하고, 효력이 정지가 됐다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딱 읽었을 때 지금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정지예요. 지금 뭔가 있어. 뭔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져. 그럼 무조건 다 뭐예요? 무조건. 그건 해제예요. 그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정지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바로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요. 자, 그럼 봐봐.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요. 이거 뭐냐면 갑이 자동차를 갑이 을한테 팔아. 그런데 3개월 할부로 끝나. 3개월 할부로. 할부가 끝나면 갑이 뭐라냐, 을한테 내가 지금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차는 너가 타고 다니고, 차는. 알겠죠? 그 다음에 3개월 할부가 끝나면 그때 이제 너가 소유권도 가져가고, 그 전에는 그 차 내 거야, 이렇게. 단지 너가 차만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 끌고 다니죠. 끌고 다니도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돼? 만기가 돼야지. 할부가 끝나야죠. 그러니까 할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할부가 끝나면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정지조건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정지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암기. 소유권 유보부로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 이렇게. 자, 해제. 해제는 봐봐, 해제. 약혼은 약혼. 그러면 약혼하죠? 약혼하면 약혼 반지 받죠? 약혼 반지. 약혼 반지를 받죠? 그걸 약혼 애물이라고 그래, 애물.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을 받았죠? 수수죠? 수수했어. 그래서 약혼 애물을 수수하죠. 여러분, 약혼이 뭐죠? 약혼은 예약에 불과해요. 약혼했다 해서 다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약했다 해서 다 공계약하나요? 알겠죠? 여기 혼인 있죠? 혼인을 뭐라 한다? 혼인을 본계약이라고 해요. 본계약.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혼인을 뭐라 하냐? 혼인을 신분계약이라고 그래. 신분계약. 이혼은요? 신분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혼인은 계약이란 말이죠.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약혼 반지를 받으면 이 반지는 내 것이냐? 아니에요. 약혼 반지는 뭐 하기 위해서 약혼이냐? 혼인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는 거죠. 미리서 찜해놓은 곳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으면 반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지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려면 혼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혼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혼인하면 내 거라니까? 혼인 안 하면 돌려주죠? 혼인 안 하면. 그럼 봐봐. 약혼 반지를 수수하고 약혼 애물을 수수하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혼인의 불성립을 돌려줘야 되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다시.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이따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되는데, 뭔가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다 해제예요. 너무 신중하게 쳐다보지 말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가 없다가 생긴다. 그럼 뭐? 정지. 뭔가가 있다가 없어지면 뭐? 해제. 그럼 이게 이제 판례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그럼 봐봐요. 그럼 정지조건부다. 예를 들어서 정지조건부다. 그러면요, 지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조건은.
정지 조건보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래서 정지 조건부라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내가 가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근데 오늘 지금이 2월달인데요. 아직 시험에 10월 30일날 시험 치잖아요. 갑자기 나 만나는 게 뭐라냐? 차 사줘. 이렇게 차 사줘. 그럼 나는 차 사준다, 안 사준다? 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지금 시험 쳤다, 안 쳤다? 안 쳤다. 지금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그걸 얘기해 봐봐. 정지 조건은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다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 효력을 다투고 있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거 입증 책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봐봐. 지금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죠? 그럼 합격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 합격했다는 거 누가 증명해? 합격했다는 사람은 차를 사줄 사람이 증명해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 어제 시험 합격했어. 그러니까 차 사줘.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누가 증명한다? 누가? 그것은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느냐? 원래 이러면 계약하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둘이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조건을 뭐라고 했죠? 조건하고 계약은 효력을 뭐 한다? 제한한다 그랬죠. 제한. 효력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효력이.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그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먼저 그 말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이니까요, 먼저 증명책이 어디 있을 건데, 잠깐만요. 이게, 있네. 125페이지. 입증책임이라고 돼 있나요? 가운데 3번 입증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125페이지. 돼 있어요? 자, 거기 봐봐, 이제.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이 계약이 정지 조건이다. 그럼 봐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먼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라고. 정지 조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암기해야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조건 성취했다. 합격했다. 누가 증명한다고? 여기 합격했다. 누가 증명한다고?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 그걸 뭐란다? 권리 취득. 다른 말로 효력 발생. 알겠죠? 자, 누가 한다? 첫 번째 줄 끝에. 그것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운데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효력을 주장하는 자. 채권 양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으면 효력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증명한다? 당연히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원래 모든 법령에는 원래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다? 밑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거기만 줄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다시 여기 시험에 합격했다. 누가 증명해? 권리를 취득,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알죠? 조건이 있냐 없냐 누가 증명한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원래 법률에는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럼요,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조건에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 이제. 자, 어디로 보시냐? 122페이지. 자, 정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봐봐.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옹지매매라고 되어 있죠. 조건, 예를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상환 완료로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환 완료로 조건이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봐봐.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농지 매매를 할 때 농지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가 소유권 취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부에다가 상환을 완료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면 내가 너한테 팔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 전에는 우리 둘이 매매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조건으로 그러면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 말이죠. 합격 전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봐봐. 판례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C야. C.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특약. 딱 거기만. 딱 거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지금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어 우리.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는 거기 줄거 바로 밑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알겠죠? 이것을 소유권 유보부라고 그래. 이런 B 봐봐. B는요 줄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것은 맨 끝에 무효가 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법률행위라는 경우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2번 해제 조건. 해제는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학원비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불합격하면 그런 것보다는 거기다 써 불 지어봐. 합격하면 그게 좀 더 논리적이죠. 알겠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학원비 보조를 중단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합격하면 이제 더 이상은 지금은 주다가 합격하면 더 이상 끊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봐봐. 재밌는 말이죠. 줄거 봐. A. 토지를 매수했어. 매수. 토지를 매수했죠.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이렇게 했단 말 봐봐요. 여기서 토지를 매매했어. 근데 땅이 이렇게 큰데 갑이 뭐라냐? 나 이 땅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의리 뭐라냐? 여기서 이만큼은 나중에 도로 부지에 편입이 돼. 남양주시에. 그러면 남양주시로부터 너 보상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야, 그러면 만약에 그럼 편입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럼 편입 안 되면 원래 평당 10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럼 평당 100만 원을 나한테 다시 팔아.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해제 조건이다. 매수했죠 먼저. 그리고요 맨 끝에요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원가로 반환하죠. 그러니까 다시 매매가 없는 곳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자, B도 마찬가지죠. B도. C 별 하나하고 C. 약혼 애물의 수수 아까 얘기했죠. 혼인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하면 안 돌려줘. 불성립해야지 돌려준다고. 불성립해야. 알겠죠?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불성립 동그라미. 왜냐면 작년에 공인 노무사 시험인가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성립을. 혼인이 성립하면 내가 가지니까 돌려주지 않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는 이거예요. 봐봐. 자, 봐봐. 여기 갑을 하고 계약하면서 뭐라 하냐. 여기서 계약을 하면서 야, 이 땅을 내가 사가지고 갑이 이제 을한테 파는데 을이 뭐라 하냐. 여기다 나 사가지고 건물 지을 거야. 이렇게. 근데 건물 지을 건데 만약에 건축허가 안 나오면 건축허가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럼 이 땅 필요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이 계약은 없는 곳으로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건축허가가 안 나와. 계약 없는 곳으로 하자.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거기 줄거.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럼 봐봐.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럼 그 전에는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건축허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갖다 누가 던져주면 정지냐 해제냐 물어보면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기준이 항상 있어요. 기준이. 항상 조건은 어디를 기준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 현재. 해제는 뭔가 있다가 없어지면 무조건 해제. 아무것도 없다가 생기면 정지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약해서 토지.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없는 걸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죠. 해제. 약혼 반지 받았어. 혼인 안 하면 돌려줘야죠. 무슨 조건이다? 해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C라도 암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C한테 한테 변화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C를 먼저 암기하고 여유가 있으면 A, B를 암기하지 A, B는 암기했는데 C는 암기하니까 그건 뇌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를 먼저 암기한다 이렇게. 저요, 정지 조건에서 뭐를 암기한다 먼저? C. 해제 조건에서 C. C를 먼저 암기한다. 자요, 여러분 수위 조건 봐봐. 수위 조건은요, 내 마음이 내키면 동그라미 박스에 순수 수위 조건 내 마음이 내키면 이거죠. 여러분 봐봐. 야, 너 어떡할래? 내일 우리 학원 갈까? 생각 한번 해보고. 귀찮아. 생각 한번 해보고. 그것을 순수 수위 조건이라고 해요. 왜? 오직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생각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한 사람 생각만 있죠. 그건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단순 수위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 수위 조건은, 야, 너 내일 어디 가니? 나 내일 명동 가는데, 야, 거기 가면, 거기 어디 가면 무슨 빵집 있는데 그 빵 좀 사다 줄래? 내일 가면 사다 줄게. 그럼 이 사람은요, 명동을 내일 가면은 무조건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사와야 돼. 그걸 단순 수위 조건이라고 해요. 파리에 여행 가면 화장품 사다 줄게. 제주도 여행 가면 귤 사다 줄게. 명동 가면 빵 사다 줄게. 아무튼 가면 사갖고 와야 되죠. 그건 유효라고 그래. 오른쪽에 우성 봐봐, 우성. 우성은 뭐냐면, 우성, 오른쪽에, 맨 위에. 우성 조건은 뭐예요? 자연 현상과 같이 연결돼. 야, 우리 내일 눈 오면 학원 가지 말고 놀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라이브 하는데 내일 학원 가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우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유효죠? 혼성은 뭐죠? 혼성? 봐봐. 혼성은요, 남자, 여자. 이러면 혹시 남자, 여자를 뭐라고 그래? 혼성 듀엣이라고 하죠. 남자, 여자 같이 노래 보면 혼성 듀엣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혼성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려면 갑이라는 남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의사도 중요해요? 을이라는 여자의 의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다 중요하니까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 다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순수 수위 조건이 중요해. 순수 수위 조건, 그게 별해. 그리고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한번 봐봐. 자, 밑에 한번 봐봐. 제작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식에 대해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줄거요,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맨 끝에 보수를 지급한다. 그것은요, 두 번째 맨 끝에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수 수위 조건이 뭐예요? 무효죠?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봐봐. 도급이 뭐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걸 도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야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더를 내냈죠. 오더를 줬는데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돈을 줘요? 아니죠. 내가 뭘 해야 돼? 물건을 검수를 해야죠. 해가지고 내가 의도한 대로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오더를 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 오라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검사해가지고 이건 내가 주문한 거가 정반대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배우긴 배웠나 봐요. 왜 너 혼자서 검사하냐는 거죠. 너 혼자서. 너 마음에 들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수위 조건에 해당한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판례가 뭐라 했다? 원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이 사람이 엉뚱한 거 가지고 딴지를 걸면 안 되지만 주문한 대로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은 보수를 지급할 사람이 검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건 순수 수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가장. 이런 봐봐. 가장이란 말이 뭐죠? 가장? 가장. 한문 한번 봐봐. 가장이 뭐예요? 거짓 가짜죠? 거짓 가짜. 가짜가. 거짓말 조건이다, 이 말이죠. 우리 혹시 가장 매매란 말 들어봤어요? 가장 매매? 두 사람이 통정해서 계약을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가장 매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가장 조건. 이해됐죠? 자, 가장 조건은 뒤에가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민법상으로. 알겠죠? 그 뭐가 있죠? 조건이 줄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거기를 줄고.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그럼요, 조건이 불법이죠? 그럼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돼 있죠? 거기 조건만 무효 X. 조건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조건만 무효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항 조건이 법률 당시 줄고 이미 성취. 이미 성취를 뭐란다? 기성조건이야. 기성조건. 이미 성취니까 플러스라고 써.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줄고 정지조건은 발생하니까 플러스라고 써. 그럼 바로 플러스하고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이 줄고 그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유효라고 써요.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말이죠. 해제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해제 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로서 그 법령이 뭐라 된다? 무효 마이너스라고 써. 자, 그런데 봐봐. 여기 지금요 여기 뭐라 그랬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되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왜 그러냐 봐봐. 여기 뭐라 나왔죠? 이미 성취라고 돼 있죠? 이미 성취한 것을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죠.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여기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 뭐? 플러스. 해제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 자, 그럼 잘 봐. 여기 우리는요 법은요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싫어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싫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 걸 싫어해요. 여기 봐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안 한다고. 여기를 생략을 해. 두 번째로 생략을 해. 두 번째 기성조건을 생략한다고. 그럼 뭐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바로 그냥 뭐다? 그러고 나서 조건 없는 법령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해제조건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 기성조건. 그래서 봐봐 거기 2항에 다시 한번 봐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그걸 기성조건 플러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유효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바로 앞에 봐봐. 바로 앞에 해제조건 말 앞에 써. 여기다 해제조건 앞에 무슨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 기성조건이 그 말이 생략돼 있다고. 앞에가 이미 성취란 말을 계속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생략하고 간 거라고. 그래서 기성조건이 그 말이 지금 생략돼 있다고. 그러면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 그 밑에 3항 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그 다음에 줄고 성취할 수 없는 것 거기 줄고요. 성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불능조건이에요. 불능조건 마이너스예요. 불능꽝이니까 마이너스. 왜? 이미 성취한 것이 플러스니까 성취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줄고 마이너스 곱해.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는지 아침에 9시에 노란 차 오니까 갔다 오면 되는데 그냥 밤이가 바로 얘기해주면 플러스죠. 그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맨 끝에 무효 마이너스. 그런데 정지조건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정지조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써 그냥. 뭐라고 써야 돼요? 불능조건이 그게 생략돼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것은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조건 앞에다 써. 불능조건이 이렇게. 해제조건 여러분 어디 해제조건이 아니 죄송. 정지조건 앞에다가 이 사망의 맨 끝에 정지조건 앞에다가 불능조건이 이렇게 쓰라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항에서 뭐죠? 기성조건이 뒤에 생략돼 있죠? 3항에서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 생략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이렇게 하죠. 봐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은 법령이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 이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 기정조 기해무 이렇게 암기를 해. 쓸데없는 소리고 알겠죠? 이게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나왔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생각 좀 해봐. 불능은 꽝이냐고. 꽝이니까 마이너스고
이미 성취했잖아. 목적 달성했죠. 그러니까 뭐요? 플러스고. 기성은 플러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 마이너스. 그다음에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봐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뭐가 나오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플러스. 읽으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그럼 결론이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먼저 나온다? 정지 조건이 먼저 나와. 정지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정지 조건 성취할 수 없으면 또 이건 불능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정부는 없으니까 불정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성취했다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효력이 발생해.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이것만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어, 법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끝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이에요. 알겠죠? 사망 바로 밑에. 우리 조건은 아니에요. 알겠죠? 맨 끝에.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맨 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법정은 법에 정해있으니까 우리는 말로 해야 돼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뭐죠? 줄거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거기까지. 그럼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을 뭐라고 그랬죠? 불법. 103조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조건이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 딱 그 말 하면 되죠. 그래서 무효는 무효가 되겠죠? 그것은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재밌는 말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불법 조건이 자 재밌는 말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자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예요, 유효예요? 여기는 무효, 유효. 여기는 무효, 유효. 여러분, 입 없어요? 알겠죠? 마스크 써서 다 다물었어요? 알겠죠? 여기는 유효, 무효. 둘 다 무효다, 둘 다 무효다. 왜 그런다? 불법이란 말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이잖아요. 103조에 위반되면 모든 법령이 다 무효가 돼. 그것이 정지든 해제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관계없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이해됐죠? 이걸 가지고 불법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했는데 불법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이건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자, 이는 봐봐. 여기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 전 가로축하고 세로축으로 돼 있잖아요. 가로축, 세로축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기성조건. 기성이다 플러스라고 써. 정지조건, 플러스라고 써. 해제조건, 마이너스라고 써. 이렇게. 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착한가 봐요. 자, 봐봐요. 이거 봐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읽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정지가 해제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읽어. 됐죠? 그러니까요. 기성이 정지이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됐나요? 기성이 해제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밑에가 기억, 니은 이렇게 됐죠? 지금 됐나요? 자, 읽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불능조건. 그 다음 장. 아니, 그냥 다 똑같으니까. 불능조건 봐봐. 불능이 정지면 이렇게 읽어. 어떻게요? 봐봐. 불능이 정지면 이렇게. 불능이 해제면 이렇게 읽는다고. 항상 읽을 때. 알겠죠? 불능이 정지, 불능이 해제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불능 마이너스, 정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불능 조건, 해제 조건 쭉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조그맣게. 불능 요건이. 알죠? 써놨죠? 이건 뭐다? 하나를,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 불능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써, 이퀄.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없는데요.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요. 다른 선생님들이 쓴 용어로 그냥 쓰면 되는데 자기는 또 다른 말로 써. 그 사람 말 따라하기 싫으니까. 라이벌이니까. 조건하고 안 친하대요. 알겠죠?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하고 안 친하니까. 알겠죠? 자, 어음수표. 자, 봐봐요. 어음 발행이, 조건을 붙인 어음 발행행위는 무효죠? 어음 보증도는 어음 보증. 어음 보증은 조건을 붙여. 거기다 변하네. 어음 보증은 조건을 붙여. 그 다음에 봐봐. 어음 발행행위 줄 거 봐. 어음 발행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어음 발행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조건을 붙인 어음 발행행위는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봐봐. 어음 발행행위 박스하고 여기다가요. 시기, 기한. 기한은 가능하다. 기한. 시기를 붙일 수 있어. 시기. 어음 발행행위에다가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다고. 기한. 알겠죠?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원칙. 첫 번째 맨 끝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있잖아요. 환매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단독행위단 말이죠. 다만 줄과 상대방의 동의.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30회 때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유언 유증 줄과 유언 유증. 이러면서 맨 끝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2번 있죠? 2번. 2번은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봐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돈 갚어.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돈 가져오지 않으면 너하고 계약 해지한다 안 한다 말 안 해. 너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돈 가져오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거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채고를 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돈 안 가져오죠.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려? 해제가 돼버려. 한번 봐봐.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거기까지 가로묶어.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거기까지. 그때는요, 바로 옆에 위의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봐버려. 그걸 정지조건 봐버려. 봐봐. 원래 봐봐. 원래 우리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원래 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행위. 물권행위 여기 봐봐.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세 개를 보는데 가등기요. 가등기하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하고 정지조건인데요. 정지조건하고 소유권 유법하고 똑같아. 정지조건하고 소유권 유법하고 똑같다고.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요. 가등기하고요. 자, 가등기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적 청구권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정지조건은요. 지금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없어. XXX. 근데 봐요. 나중에요. 가등기가 무슨 등기래요? 번등기를 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등기래. 등기 매수인이 등기 소유자가 되죠?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됐죠 지금? 지금 구조로 봐봐. 구조로 봐. 이 세 가지 생긴 게요. XO, XO, XO. 쌍둥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정지 조건에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권 조건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그럼 봐봐. 많이 안 되다. 이 채권적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내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되죠. X가 아니고 5가 돼버리죠. 물권은 내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게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암기할 때 어떻게 해서 암기할 것인가? 왜
정지 조건에는 가등기를 붙이고 채권적 청구권에 왜 가등기를 붙이는가? 그걸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등기를 먼저 거짓 가짜죠? 현재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물권행위의 경우 정지조건부, 시기부는 가등기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 유보매매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정지조건이라고 그랬죠? 가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디다 할 수 있다? 써 거기다가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 옆줄 긋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X.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없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자, 여기 갑이요.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 너 시험에 합격해.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어. 됐죠, 지금? 자, 그럼 법조문을 지금부터 봐. 조건의 성취, 줄거. 성취 위에다 조금만 했어. 합격. 합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가로 묶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 그러면 거기다 맨 위에 하나 써놓고 봐요. 갑이 을한테 차를 사준다고 해서 차를 합격하면 차 사준다. 합격하면 이걸 써놓고 지금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차를 사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차를 얻는 사람이니까 합격을 하면 누가 더 손해예요? 갑이 손이죠. 차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거기까지 줄고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뭐다? 감금했다. 감금해봐. 감금. 그냥 써. 아무렇게나 감금시켰다. 내일 시험 치러 갔는데 감금을 시켜버렸어. 그럼 시험 보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상대방 누구죠? 을은 뭘 한다? 너가 나를 감금만 안 했으면 나는 합격했다 안 했다? 했다.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 거기 줄고 성취한 거 성취 동그라미.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법조문을 이제 이해하게끔 내가 설명한 것이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앞에가 뭐라 나왔죠? 앞에가 조건의 성취를 뭐를 했다? 방해했다. 이게 키워드야. 방해. 성취를 방해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성취한 것 이렇게. 이게 중요해. 반대로 가죠. 성취를 방해해서 감금을 시켜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너 만약에 나를 감금 안 시켰으면 나는 시험 쳐서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아니 이해했냐고. 자, 밑에 한번 봐봐. 이제 조건의 성취로 합격이죠.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이죠. 을이 여러분요 막상 하고 나가지고 지금 공부 한번 해보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거기 줄거. 그러면 조건의 성취가 키워드죠. 신이 성실에 반해서 거기서 부정행위. 시험을요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합격했다 이 말이죠. 알죠? 출제자한테 가서 돈 주고요 답 알아가지고 암기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했죠? 조건을 성취시킨다는 경우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뭐한 것으로 줄고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내가 뭐라 한다? 갑이. 상대방은 누구죠? 갑이죠?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불합격이죠. 불합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합격한 것으로. 너 부정행했으니 불합격이야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키워드로 봐. 키워드가 성취했다가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한다? 성취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성취, 신이 측에 반해서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하고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봐봐. 우리 훈민정음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상대방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감이 안 와.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어요. 이렇게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키워드가 성취를 방해하면 반대로 가. 반대로. 성취한 것으로. 신이 측에 말해서 성취하면 반대로 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그 문제 법정으로 보면 제1항의 두 번째 줄 성취를 방해할 때 방해 동그라미. 성취 방해할 때 방해. 맨 위에 방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고의나 과실 이렇게. 자요 2번 봐봐. 2번에 가로 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건 성취에 방해는 줄고 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포함 동그라미. 그런데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줄고요 의제되는 시점 이건 뭐죠? 신이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거기 줄고 신이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금 3번하고 2번하고 있죠. 두 번째 줄 신이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줄궜어요. 써 거기다가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죠.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줄고요 시험 치는 날 우리로 말하면 언제죠? 10월 30일이죠? 시험 치는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금을 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풀어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나는 뭐죠? 나는 이제 감금에서 풀려나서 뭐라고 한다? 만약에 너가 나한테 감금만 안 했으면 나는 10월 30일날 시험 쳤을 거야. 시험 쳤으면 나는 합격했을 거야.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감금하지 않았더라면 합격하였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게 언제죠? 시험일이죠, 시험일. 시험일 언제죠? 10월 30날. 우리는 올해 10월 30날 시험이죠. 알죠? 10월 30날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요. 이제 여러분요, 다 했고요. 여기서 이제 149조하고 148조하고 149조가 있죠. 어디가 더 중요하냐? 149조에다가 별 하나에. 149조에다가 별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49조는요, 우리 민법에서, 민법 보면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149조가 가장 많이 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8조로 봐봐. 조건 있는 법령에는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 줄고, 미정한 동안 줄고. 미정이란 말이 뭐죠? 성취되지 않는 동안. 아직 조건이 성취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조건이 아직 성취 안 돼도 조건의 성취로 의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봐봐. 이런 거죠. 여기. 너 시험 합격하면 2차 줄게 그랬어. 너 시험 합격하면 2차 줄게. 그럼 아직 시험 안 쳤잖아요. 시험을 아직 안 쳤어도 합격하면 2차 줘야 되니까 잘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남한테 팔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팔아버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죠? 그러면 내가 시험을 조건이 성취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그 자동차의 시가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항이죠.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도 그것을 뭐 할 수 있어? 그것을 처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담보 동그라미. 그럼 봐봐. 할 수 있다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하나하나 끊어줬죠? 왜 그러느냐? 봐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을 얘기해도 시험장에 가서는 조건의 성취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조건의 성취가 안 됐으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 그게 더 정당해 보이잖아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니까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지.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잔뜩 잘못하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죠?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 봐봐. 우리가 이 차를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그것은 현재의 권리이지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단지 차를 주는 것이 장래의 사실과 결탁되어 있을 뿐이지 내가 차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 줘야죠. 대신 가져가려면 언제 오라고?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준다잖아요. 그럼 나는 조건만 성취하면 차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는 내 건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현재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조건은 뭐라고 했어?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효력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효력을 제한한다고 그랬지. 제한 없다가 아니고 효력이 없으면 차를 못 가져오죠. 단지 효력은 있는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잠깐 멈춰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권리니까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성기 여기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다 한번 보시면 돼요. 다 했어, 지금. 자, 조건의 성부의 확정 후의 효력. 그래가지고 사망 봐봐, 사망. 다른 거 다 했어, 사망. 사망 보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는데. 그래서 뭐다, 맨 끝에 써. 합의로 소급 가능, 이렇게. 합의로 소급 가능, 이렇게 써. 맨 끝에다가. 사망에다가 써, 사망에다가.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요. 제1항 봐봐, 1항. 정지 조건은 조건이 줄고 성취한 때부터. 2항도 성취한 때로부터. 성취한 때부터 돼 있죠? 이것을 말해놨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X.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항. 1항이라 1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요, 쭉 보시면, 여러분요, 1번에요. 세 번째 줄이 아주 중요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맨 끝에 줄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봐봐. 여러분, 정지조건은요,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없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냥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행한다. 이렇게. 자, 2번. 해제 조건부라고 되어 있죠. 해제 조건부. 자, 줄고. 두 번째 줄. 해제 조건부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맞췄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뭘 한다? 복귀한다. 아까 말했죠? 해제 조건부로 등기를 했어. 혼인을, 약혼하면서 내가 집을 증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을 가지려면 언제 돼야 돼? 혼인을 해야 되죠. 근데 혼인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해제 조건이 성취했다 이 말은 혼인을 불성립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냐면 원래는 뭐다? 원칙 봐봐. 비소급표. 원래는 소급하지 않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표. 당사자가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맨 밑에 써. 계약 해제하고,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여기 둘 다 해제란 말이 있죠? 여기 봐.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 있죠? 계약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 해제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성취되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 성취되면? 소급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때부터.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봐봐. 해제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소급한다 말을 하면 큰일 난다고. 계약의 해제는 소급하지만 해제 조건은 그건 해제가 아니고 그건 조건이라고. 조건. 해제란 말이 있다고 해서 해제가 아니라고. 이건 조건이라고. 아까 말했죠.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소멸하는. 그때부터. 알죠? 그때부터. 해제 조건은 조건이라고. 해제가 아니라고.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이라고. 단독행위. 소급해서 무효.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다 해제니까 무효.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탁 치면 톡 떨어져. 알겠죠? 해제 조건은 하고 해제하고 다르다고. 해제는 뭐라고? 소급해서 무효. 해제 조건은 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조건은요, 2번 더 강의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인데요. 기한은 봐봐요. 기한은 뭐냐면 법률행위죠? 이것도 효력이죠? 발생을 시기라고 그래. 줄거. 발생을 시기. 그 다음에 소멸을 종기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맨 끝에 장래. 불확실이다, 확실이다. 확실. 거기다 써. 불확실하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한 끗 차이야. 불이냐 아니냐. 불확실이다 뭐다? 불확실이다 뭐다? 조건. 확실이다 기한. 자, 152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 시기 줄고 시기. 종기 줄고. 시기하고 종기 있죠? 시기는 뭐다? 언제부터? 도래한 때로부터 줄고. 종기도 도래한 때부터 줄고. 도래한 때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 거기다가 기한은 언제나, 기한은 언제나 소급표 X. 기한은 언제나 소급표가 없어. 언제나 영원히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기한은. 자요, 먼저 맨 끝에 생긴다 동그라미, 잃는다 동그라미. 시기하고 종기를 꼭 이렇게 바꿔. 종기는 생긴다, 시기는 먼저 잃는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봐요. 그럼 이런 봐봐. 만기. 여러분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죠. 만기 어음. 3개월 만기 말 때 만기. 이만기 알아요? 이만기? 만기. 만기는요 시기예요 종기예요? 만기는 시기다 종기다. 만기. 시기는 시작하는 것이고 만기는 땡치는 것이고. 만기 시기다 종기다. 만기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만기 그러면 다 종기라고 얘기해. 근데 어음을 발행할 때 3개월 만기 어음이다. 오늘 발행했죠? 오늘부터 3개월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어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3개월을 채워오면은 그때 어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줘 안 줘? 안 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발생이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기는 뭐다?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그 다음 불확정기한하고 확정기한. 여기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여러분 혹시 정지조건이죠? 정지조건이요? 그럼 정지조건은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 효력이 뭐 한다고? 지금은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그럼 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너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요, 시험에 합격을 안 했어. 합격.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지죠.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행하지 않아도 돼.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봐봐. 거기요. 불확정기한하고 조건하고 봐봐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줄고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까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까지. 거기서 맨 끝에 뭐라 한다? 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줄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 줄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 그것은 뭐다? 불가능이라고 그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 거기를 써 불가능. 불가능해도 바로 옆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 맨 끝에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 불확정 기한. 그럼 잘 봐봐. 여기 보라고. 이 집이요. 이 집이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보증금 1억 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중도 해지했어. 중도. 합의로 중도 해지했어.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갑이 보증금을 을한테 그럼 언제 주냐? 이 집이 다시 임대가 되면, 임대가 되거나 매도가 되면, 매매가 되면은 그때 돈 받아서 주기로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을은 갑에게 1억을 받을 것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기한인 거예요. 조건이 될 수가 없어. 조건은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조건이죠. 이건 아예 1억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건 기한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다? 봐봐. 임대가 됐어.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임대가 됐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발생했어. 발생하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다. 발생하면 줘야죠. 지금 니은 보고 있죠. 니은.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뭐냐면 봐봐. 1년 5개월. 1년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집이 임대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나간 거야. 1년 5개월 동안.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 해봐. 여러분이 을이야. 이 집이 임대나 매매가 되면 돈 받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을이에요. 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돼. 그럼 여러분요. 아직도 매매 안 됐네요. 이렇게 하고 가요? 그렇게 하고 가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치켜드려야 돼요? 눈을 깔아야 돼요? 치켜들고 소리 질러야 돼 안 질러야 돼? 질려야 되죠. 어떻게? 1년 5개월이나 참았는데 더 언제 참으러 가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 건물이 더 이상 임대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불가능이라고 그래. 그러지 마지 그건 너 책임이고 이제 내 돈 내놔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돈 달라. 채무를 이행해라 이 말이죠.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왜 그런다? 기한은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돈 받을 게 확실하잖아요. 나는 꼭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가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1년 5개월이나 기다렸으면은 이제는 너가 집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 빌려서 갚아야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기한은 뭐다? 확실하니까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건은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합격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줘도 돼. 그럼 거기 기한은 될 수 없죠. 왜? 기한은 확실해야 되니까. 기한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조건은 불확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사주지 않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임대가 됐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한 번 돈 빌린 거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 이행해야 된다. 그럼 뭐다? 그것은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시험이 잘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우리 항상 불가능 그러면 사람들이 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봐봐. 3번이요. 3번이 여러분요. 조건인지 기한인지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줄고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거기 줄고 봐. 그럼요. 임차인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임대차 기간은 언제예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임대차 기간은 언제예요? 이렇게 했더니 임대인이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것은요. 아까 이거 뭐가 똑같죠? 거기다가 순수 수의 조건. 아니 팔지 안 팔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임대인 혼자만 알 수 있죠. 아까 말했죠. 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수 수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요. 맨 끝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에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기간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봐봐요.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획에 따른 줄거 중도금 지급기일을 뭐라고 했다? 1층 골조공사 완료 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요 우리 그 학원에요 누구지? 말숙 씨가요 지금 집을 지으려고 지금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건물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건축 계약서 설계서 계약서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단 말이죠. 그렇게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건물 건축해야 되면 자재 사야 되잖아요. 돈을 얼마나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언제 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다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중도금을 언제 준다겠냐? 1층, 3층짜리야 2층이나 뭐 건물 짓는 모양이죠. 1층 골조가 완성될 때 중도금으로 2억을 더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건축업자가 또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물건 사서 또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3층짜리 건물이면 1층 골조공사는 완성돼야 돼 안 돼야 돼? 완성이 돼야지 3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층 골조공사는 반드시 완성이 되겠죠. 왜? 3층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1층 골조공사는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한이죠. 그런데 언제 확정이 되는데 언제 1층 골조공사가 확정돼? 날짜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왜? 골조공사는 골조가 뭐죠? 골조공사가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HB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불확정 기한. 그래서 맨 끝에 봐봐.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이 있고요. 자, 조건하고 기한이 있고. 자, 보죠. 자, 이런 뭐를 뭐냐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거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거, 시기, 서구표가 있는 건 다 기한을 못 붙여요.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돼. 3번 봐봐. 어음수표. 어음수표 아까 뭐라고 했죠? 어음행에 뭐를 붙일 수 있다고 했어? 시기 이렇게 써. 또 그 다음에 밑에다 써. 어음행 밑에다가 어음보증에는 어음보증,
보증에는 뭐를 붙일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형이죠. 그럼요, 이것은 우리가요,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자, 재밌는 말이죠. 1번 봐봐, 1번. 아까 여러분요, 뭐라 했어? 봐봐, 여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기한 있죠, 기한.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 박스 해봐. 여러분, 기한에다 써, 확실. 기한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한은 확실하니까 바로 밑에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기한은 도량수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기한은 확실하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기한은 도량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하죠. 일정한 사실, 발생 동그라미, 첫 번째 끝에 발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동그라미.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기한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 여기 불가능 별 하나에 불가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 자, 따라서 봐봐. 따라서 보면 다른 건 볼 필요 없는데요. 자, 여러분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판례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력이에요. 한번 봐봐요. 오늘이 2월 1일이 변제기요, 변제기. 오늘이 동갑을 났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이제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을이 오늘이 동갑을 났자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이 뭐라 했냐,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한번 봐봐. 자,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줄고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이렇게,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이렇게. 자, 봐봐. 부관이 붙어있죠? 부관은 뭐예요? 여기다가 부관을 붙였어요. 여기다가 오늘 변제인데 부관이 붙어있어요. 부관은 뭐예요? 부관은 아니, 부관이 뭐냐고. 아, 조건하고 기한 아니에요. 조건하고 기한. 여기에다가 부관이 붙었다. 새롭게 부관이 붙었다. 그 말은 여기 좀 그냥 여러분요, 줄거 그 밑에 저 가운데 변제기를 유예한 것 줄거, 변제기를 유예한 것 줄거. 좀 봐봐. 왜 변제기를 유예했죠? 왜 변제기를 유예한 거예요? 변제기를 연결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부관을 붙였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동갑을 날짜예요. 여기에 조건이 새롭게 붙었어요. 그럼 왜 변제기를 연결해 준 거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보니까 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알겠죠? 내가 하면 아까 우리 조건과 기한이란 거 뭐라 했어? 과거다, 현재다, 장래다. 조건과 기한은 과거다, 현재다, 장래다. 장래 발생이다. 장래 발생. 장래 발생할 거잖아요. 장래 앞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죠.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미안해, 돈 없어. 너 지금 뭐 하는데?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 공중개사.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그럼 너 시험 치면 꼭 갚아. 학교 가면 꼭 갚아. 학교 가면. 이 말이잖아요. 조건을 붙였잖아. 조건. 시험 합격 하면 갚아. 그 말은 오늘이 돈 갚을 날짜인데 시험이 합격할 때까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줬어? 연기해줬잖아요. 그걸 유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을 어렵게 볼라가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라는 것이 첫 번째 뭐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장래 효력을 발생하고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죠. 장래. 그러니까 장래니까 오늘이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를 뭘 했다? 연기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부관이라는 것은 뭐다? 장래 사실, 장래 불확실한 또는 장래 확실한 사실, 장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줬다? 연기해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됐죠? 오른쪽. 기한의 이. 자, 이제요. 여기 잡아. 조건 기한이요. 뭐, 이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나중에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 정도를 해놔야지 뭐가 되냐면요. 나중에 그 문제를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자, 기한의 이.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그럼 기한의 이익이 뭐예요? 기한의 이익? 갑이요,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줘. 이자 100만 원.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빌려줬어. 갑자기 갑이 갑자기 5월 1일 돈 갚으라고 그래. 을한테. 여러분이 을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돈 갚어. 그래서 10월 1일까지 갚으라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언제 갚아? 그거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 뭐라 한다 여러분이? 올해 이러죠. 나 10월 1일 갚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을이 채무자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다 그러면 날가 나는겨, 추정한다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기한은 줄과 채무자 주 법조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이건 지금 됐나요? 됐어요? 자, 추정하죠? 추정 동그라미 거기다 써. 본다 X. 본다 X라고 해. 했어요? 본다 X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어? 포기, 동그라미. 근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줄과. 써, 거기다가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 가능, 이 말이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 가능,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자, 이게 한번 봐봐. 내가 오늘 내가 여기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에. 오늘 내가 로또에, 내가. 그러면 10월 1일까지 기다려가지고 돈 갚아야 돼. 당장 갚아야 돼. 당장 갚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겠죠? 이걸 내가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요, 나 오늘 1억 갚을게, 이렇게. 그럼 이제 갑이 또 팔팔 뛰겠죠?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그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돼? 이자 줄게, 이자. 알겠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한의 포기. 그런데 재밌는 것은 2번. 가로 요거 잡고 2번. 봐봐.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가? 잘 봐봐. 여기.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데,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있고, 자, 이자부 소비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그러면 정기예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무상임치가 문제돼. 무상임치.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무이자니까요, 공짜잖아요. 공짜면 돈 빌렸잖아요. 소비대차는 돈 빌린 거잖아요, 공짜로. 그러면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유리해, 채무자가 유리해? 뭐라고?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무서워요? 누구요? 채무자를 뭐란다? 차주라고 그래, 차주. 채권자를 대주라고 그래.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이자분은요? 이자분은 차주하고 대주하고 다 있어. 그걸 쌍방이라고, 쌍방. 왜요? 차주는 1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한 달에 이자 100만 원만 주면은 1년을 쓰잖아요. 1년에 100만 원씩만 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남의 돈 1억을 빌려가지고 이자 100만 원씩만 주고 그 돈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개사 사무소를 오픈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 빌려가지고 이자 100만 원씩 주면서 사무소 차려가지고 돈 벌어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리해요? 100만 원 더 벌 거 아니에요? 남왕주면 더 벌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임대차. 임대차는 임대인도 유리하고요, 임차인도 유리하죠. 왜요? 임차인은요, 이런 집 지으려면 몇 억 드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만 주면은 이 집을 2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만 주면. 임차인 유리하고, 임대인은 이 집 가만히 놔두고 아무 필요 없는데 빌려주고 돈 받잖아요. 쌍방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요, 정기예금도 은행은 뭐하다? 은행하고 그 다음에 예금주가 있죠? 둘 다. 예금주는요, 이자를 받으니까 좋고, 은행은요, 정기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은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을 딱 내가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유리하고 예금주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쌍방이 있다고 그래. 무상임치는, 무상임치. 봐봐. 임치가 뭐죠? 물건을 맡기는 거죠. 물건이니까 임치인이 있고 수치인이 있어. 그러면 임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수치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그래. 왜 그러지? 왜 수치인을 채무자라고 그러죠? 왜 수치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물건. 임치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거거든.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수치인이 보관하는 거잖아요.
임치인이 맡긴 사람이잖아요. 임치인이 나에게 수치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채권자. 맡겼으니까 항상 물건을 기준한다니까요. 수치인은 반환해야 되니까 채무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 이제. 자요. 어디로 보냐면 무상임치라고 되어 있죠? 무상임치 박스에. 무상임치는 채권자. 써. 거기다가 임치인 이렇게. 임치인 썼어요? 임치인 이렇게. 자, 무이자. 무이자 동그라미. 무이자는 누구한테? 채무자. 이자분은 쌍방. 쌍방에 나서 차주, 대주 이렇게. 차주, 대주 이렇게. 차주는 누구죠? 채무자. 대주는 채권자예요. 차주, 대주로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럼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한이익 상실은요, 봐봐. 채무자가 줄고,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맨 끝에 파산 선고. 채무자가 뭐 했다? 파산 선고 이렇게. 채무자가 파산 선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한번 봐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요 1억을 빌려줬어. 이자 100만 원씩.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요 갑이 을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안 갚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안 갚는 것을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잖아요. 상실되면 이게 없어지죠. 원래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인데 상실되니까 5월 1일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봐봐. 기한이 상실되면 오늘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권이요. 즉시 변제 청구권.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잘 봐. 뭐냐면 이 갑이요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의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근데 갑이요 을이요 자기 와이프하고 집안 싸움하다가 부부 싸움하다가 3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담보가 손상됐다 이 말이죠. 감소됐다 이 말이죠. 일부가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지금 누가 불안해요? 갑이 불안하죠. 왜요? 을이 또 2층 1층 불태워버리면 갑한테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을한테 나 10월 1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안한데 너 오늘 돈 갚아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원래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돈을 갚으러 가면은 10월 1일까지 버틸 수 있죠. 기한의 2. 그런데 너 잘못으로 채무자. 너 잘못으로 이 사단이 났으니 어쩔 수 없어. 오늘 돈 갚어.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됐다? 상실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나 기한이 상실이니까 돈 갚을 날짜 원래 변제기가 10월 1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5월 1일이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오늘 돈을 갚아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즉시 변제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요. 됐나요? 즉시 변제 청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거기다가 써. 기한이익 상실에다가 옆줄을 써.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에 의해서 옆에다가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쓰란 말이죠. 썼어요? 썼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있죠? 상실 특약이 있는데요. 이 기한의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적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맨 밑에 한번 써봐. 맨 밑에다가. 정지조건부는요. 저기 일정한 사유. 여기 일정한 사유 이렇게. 즉시 당연히 기한이 도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가 채권자. 이렇게.
됐어요? 무슨 몰라요? 정지조건부 형성권자. 일정한 사유에 일정한 사유, 즉시 당연히. 여기는요, 채권자. 내가요, 이거 추사 김정희 선생 채인데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 이렇게. 그럼 지금 됐어요? 그래, 됐다고 얘기 좀 해줘. 했죠? 아직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정지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아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죠? 그럼 정지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차를 사주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정지조건은 당연히 차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되면은 당연이란 말이 나는 거예요. 즉시로.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를 했어야 돼. 구분해죠?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 일정한 사유가 뭐지? 일정한 사유가 아까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이 말이잖아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즉시 변제해라 이 말이죠. 즉시 변제해라. 돈 당장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봐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하면은 너 그러면 날짜 관계없이 당연히 너 갚아야 돼. 바로 갚어.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해서 처음부터 그럼 뭐다? 정지조건부. 너 만약에 담보로 만약에 손상이나 감소나 멸실시키면 내가 그때 너한테 날짜 관계없이 너 돈 갚으러 할 거야. 그럼 너 그때 그러면 너 돈 갚아야 돼. 그럼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적 이 말이에요. 형성권은 뭐예요? 일반적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면 여기 의사행위가 의사표시란 말이야.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했는데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 알겠죠? 의사행위, 청구나 통지가 말로 하는 거죠? 그럼 말로 하면 돈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형성권적. 당연히 갚아야 된다. 정지조건부. 이해됐나요? 그럼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 봐봐. 이러면 우리는요, 조건이나 기한을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 거야. 의사표시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로 본다? 일단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근데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와? 시험이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은 두 번 다 뭐라고 나와? 두 번 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두 번 다.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와? 다른 국가고시는 이렇게 나와. 기한의 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OX, X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OX, X 이렇게 연관시켜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아무것도 아니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형성권은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말을.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다?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지조건부는요, 당연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응? 그러면 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내가 뭐라고 했죠? 어느 것인지 모르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 맞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성권이 뭐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면 돼.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죠? 자, 여러분 봐봐. 첫 번째부터 2번에 일정한 사유 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맨 끝에 이행기가 덜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박스에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 거기 박스에. 이것을 정지조건부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일정한 사유 줄과 바로 옆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행기가 덜해. 그것을 말한다. 형성권적 박스에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 이렇게.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 이렇게. 그러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궜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줄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 이렇게 추정. 이렇게 여기. 자, 봐봐. 이 말을 먼저, 이걸 먼저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걸 읽어야죠. 알겠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이 써 있으니까. 너무나 판례가 길잖아요. 읽다가, 혼자 읽다가 지쳐. 알겠죠? 응? 두 줄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무슨 말인지 먼저 보고, 정지 조건을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자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여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할부 채무에 있어 줄고, 할부 채무에 있어서 일회의 불이행이 있다. 한 번. 우리가 할부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3월 달에 한 번 연체하고 5월 달에 한 번 연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부금 못 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요, 줄고 두 번째 줄, 각 변제기 도래심하다. 각 변제기 도래심하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를요, 잠깐 문제 한번 풀어봐. 1번 봐봐. 1번. 기본서 1번 있죠? 자, 1번요. 판례에 의하면 줄고, 어음 보증 줄고. 여러분, 어음 보증은 아까 뭐를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조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맨 끝에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1번 틀렸어. 2번은 봐봐. 상계, 취소, 철회, 환매 이런 것도 다 뭐요? 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번은요.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령이, 다른 말로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가? 가족법상은 조건을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하고 조건하고 또 뭐죠? 가족법이라 써봐. 단독행위하고 가족법.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은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을 붙이면 뭐가 된다? 조건이 무효라고 그랬어요? 전부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전부가 무효. 그래서 전부 무효. 이렇게. 유언. 아까 우리요, 여러분요, 유언 앞에다 써. 유증. 유언하고 유증하고 면제. 이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굳이 쓴다면 상대방 동의. 유언, 유증, 면제, 상대방 동의.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5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줄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 거기까지. 아까 우리가 이게 유일하게 하나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2번. 자, 줄고 기성 그럼 플러스. 그 다음에 정지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지금 해제 조건이 나왔죠? 해제는 마이너스죠? 지금 무슨 말이 지금 생략돼서 앞에가 기성 조건이 생략돼 있어. 그걸 알아야죠. 기성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그럼 여기죠. 약혼 애물의 수수 나왔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정지해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해요? 불성립을 해제다. 두 번째 줄 가운데 혼인의 성립을 정지 틀렸잖아요. 뭐라고 한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몇 번 얘기했죠? 자, 3번은요. 우리는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다 줄고,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 불법 동그라미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그래서 맨 끝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이런 봐봐요. 4번은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은 뭐예요?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정지 조건 박스 해봐. 4번에 맨 끝에. 그럼 정지 조건은 뭐예요? 합격하면 차 사줄 게죠. 그럼 반대로 합격 안 하면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봐봐. 가운데 4번에요. 표시된 사실이, 그 다음에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거기까지. 시험에 합격 안 하면 안 사줘도 된다. 그럼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해지 조건은요? 기한은요? 기한은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은 확실하니까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어떤 법령이가 줄고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 딱 거기 아까 우리 다 했어. 정지조건부에 해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효과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려는 자. 알겠죠? 효과를 다투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해죠. 부부관계 뭐냐? 부첩 첫 관계요.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러면요, 첩한테 아파트 주면서 너 내 첩 그만두면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조건이 무효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 2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에 줄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채권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거기다 써 정지조건부 해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다. 그게 지금 정지조건부 해제란 말에 빠졌죠? 아까 우리 1번에도 이게 똑같은 말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게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나온 건 다 기출문제니까. 자, 3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또 나왔어. 줄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효력을 막는 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거기만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럼 재밌는 말이죠. 이 4번이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없는데요. 여러분, 자, 봐봐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거기만 줄거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합의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이행됐는지가 조건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뭐죠? 맨 끝에 봐봐. 일반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났단 말은 그러면 이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행할 수 없다는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왜? 부도가 났으니까 이행을 못하죠. 더 이상.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 자, 5번 봐봐요. 5번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또 나왔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 그러면 봐봐.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 줄거. 중도금은 뭐냐면 선이행이죠. 그러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줄거.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잔금하고 달라요.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써 실권약관이다.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실권약관. 알겠죠? 그러면 실권약관이면 중도금 약정, 중도금 지급하지 않죠? 그럼 맨 끝에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뭐가 된 걸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날짜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페이지요? 거기다 써놔. 거기다가 페이지 124, 124, 5번에 써. 페이지 154. 그래서 4의 3, 동그라미 3 이렇게. 4의 3 이렇게. 4 다시 동그라미 3 써놔. 그래서 124페이지 한번 봐봐. 아까 이것은 왜 아느냐면 이것은 3번은요. 이것은 124페이지 3번 봐봐. 실권 약관에 돼 있죠. 이것은 왜 하느냐면 이것은 해제권에서 똑같이 하니까 안 한 거예요. 해제권에서. 알겠죠? 봐봐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줄고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줄고,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죠? 124페이지 4의 2의 단독행위의 동그라미 3번.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그러면 맨 끝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거. 왜? 중도금 안 주면요 자동적으로 해제되죠. 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특약을 했잖아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요 해제권에서 또 배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4번. 자, 4번 봐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 줄곧 기한 동그라미, 이런 기한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써 확실하니까 기한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러한 사실이 뭐를 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써봐.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발생이 불가능해도 맨 끝에 기한은 도래한다. 도래한다. 기한은 무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2번, 기한은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채무자 추정. 아까 했죠? 이자 있는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두 사람은 다 기한에 있다. 쌍방한테 있다. 쌍방. 자, 법률 행위의 시기. 시기는 뭐한다? 시기는 뭐한다? 생긴다. 언제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러면 생긴다죠. 시기는 써. 기한은 언제나 소구표 X. 기한은 언제나 소구표가 없어. 언제나.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 파산. 아까 말했죠. 파산. 바로 옆에 기한의 이익 상실 줄긋고 써. 거기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옳은 것은요. 동사는 줄거 소유권 유보부면.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소유권 유보부는 뭐의 대표적인 것이다? 정지조건부. 이렇게. 2번.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간주되나 틀렸어? 추정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포기 동일함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자,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동이라면 미정. 아까 네 가지. 미정여도 뭐 할 수 있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 조건부 법령에 있어서 줄거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불법이란 말이 뭐다? 103조 위반. 조건만 무효다.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친위 성취에 반해. 그 다음에 중에 성취를 방해 줄고. 성취를 방해. 방해 동그라미 고의 과실 포함. 이러면요. 성취를 방해했죠.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반대로. 성취를 방해니까 성취한 것이에요?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봐봐. 여기 뭐라 나왔어 지금. 성취하지 않는 거. 그러면 틀린다고.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본다도 아니에요.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본다 아니야. 주장해야 돼.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형성권이니까. 아시겠죠? 지금 여기 봐봐. 성취를 방해라고 돼 있죠? 방해인데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항상 뭐로 간다고? 반대로 간다고. 성취를 방해한다? 성취한 것으로. 성취시켰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본다 아니라고. 형성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뭐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125페이지 한번 잠깐만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법조문 보여요? 맨 위에 법조문 보여?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법조문 아까 반대로 가라고 그랬죠? 반대로.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조건이나 이것은 강의를 들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양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은요. 앞으로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요.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뭐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도 많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오후에요. 일단 공시법은 오전 오후 통합반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요. 민법 있죠? 민법에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아마 20문제가 좀 더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제, 여러분 잠깐 문제 보고요. 문제 여러분 잠깐 한번 보기는 봐야죠. 보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는데요. 해설하는데요. 10문제 해도 한 2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요. 한번 처음에는 한번 20문제 한번 해보고 시간이 괜찮으면 한 30문제 정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4주 정도 하면은 100문제 가까이 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민총을 풀기 때문에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 몇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질문사항이 있나요? 없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